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에 따라 급락했다. 그리고 또 홍콩의 그 시위 때문에 또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왜 급락을 했는가? 얼마 전에 혹시 올린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 홍콩의 시위 무력 사태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게 가져올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홍콩의 경제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의 경제 위기. 그리고 중국과의 연관성. 그것이 또 도미노 효과를 갖고 와서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한국 증시는 우리 한국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 증시나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한국 증시는 거의 뭐 그냥 영향권에 있어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큰 건물들이 옆에 서 있어요. 우리 건물은 잘 지었어요. 우리 한국이란 건물은 이렇게 잘 지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 지었는데 자, 큰 건물 우리 중국 그리고 미국형 우리 한국 자 우리 잘 지었어요. 단단해요. 근데 얘네랑 투닥투닥 하잖아요. 그럼 얘네에서 뭐 물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맞아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우리 아무리 잘해도 우리 자체가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얘네에다가 물건 팔고 얘네에다가 물건 팔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랑 지금 싸우고 있죠. 무역 전쟁, 무역 갈등. 한마디로 말이 이제 뭐 무역이랑 단어가 붙었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지금 경제 금융 전쟁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갖고 2010년도 이후로 계속적으로 갈등이 이제서야 트럼프 때문에 고조가 되고 터지려고 하는 건데 이 여파가 상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당연히 보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그 경제 성장률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는 기업들의 매출 상황을 보잖아요. 미국이 제재 걸 때마다 얘네 반토막 나고 있어요. 진짜로. 그 말은 경제 압박만 가하면 한국도 같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 구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도 미국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내수가 좋아요. 내수. 이게 만약에 이게 수출이에요. 수출로 이만큼 먹고 산다. 그럼 내수가 이만큼입니다. 내수가. 중국은요. 중국은 이게 내수. 그래서 내수 시장을 지금 성장시키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자체에서. 이게 수출. 누가 더 타격이 크겠어요? 얘네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제재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둘이 투닥투닥거리는 게.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연관성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홍콩 사태 자체가 굉장히 이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 몇 개를 좀 읽어드리자고 한다면 현재 홍콩이 지금 시위 때문에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홍콩 안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위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제 위기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홍콩이 어느 정도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냐면 그 카산드라라는 경제 예언하는 거, 그러니까 금융 위기를 예언하는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0개를 넘어가면 30개 기준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0개를 넘어가면 위험하다. 조만간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홍콩 애들이 지금 49개가 찍혀 있습니다. 홍콩이 49개, 30개를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25개. 중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맞붙어갖고 경제 위기가 번지게 되면 불이 번지듯이 번지잖아요. 금융위기라는 건 신흥국들이 이제 경제 위기가 되면 또 우리 같은 제조업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연관돼 있어요. 경제라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제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런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위기다,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코스닥이 왜 빠졌냐? 이 홍콩 사태가 가져올 어떤 악재를 예상해서 이만큼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카톡방에 누가 이제 홍콩에서 이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이 홍콩 시위가 경제 위기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비쳤었거든요. 그럼 이 시위가 빨리 완만하게 해결돼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총질하고 더 격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심화가 될 거라는데, 그럼 그때 말했던 그런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더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이 더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냥 안 좋은 거죠. 네, 뭐 어렵게 얘기했네요. 그냥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가까이 있는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안 좋아요. 한국 자체는요. 미국이 문제가 생겨도 안 좋고 중국이 문제 생겨도 안 좋아요. 한국은. 그럼 이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회사가 잘 되고 재무가 건전해도 그렇게 크게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상태로 이제 일시적으로 빠진 건데, 그만큼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악재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바이오 테마가 이제 어거지로 막 부리면서 올렸고, 얼마 전에 또 장 안 좋을 때 또 그 대선 테마 자꾸요. 정치 테마주가 또 잠깐 불을 붙였었는데, 오늘은 여과 없이 어떤 종목도 의미가 없이 다 밀려버린 상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국 증시의 코스닥 시장의 돈의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정받는 타이밍이라서 이제 어제도 제가 보수적으로 보라 말씀드린 것도 있고, 어쨌든 타이밍상 조정 타이밍도 맞거든요. 근데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근데 1.9%가 빠졌다라는 건 상당히 많은 돈들이 한 번에 이탈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상태가 이제 홍콩이나 이런 기사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 큰 돈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돈들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2%의 법칙 말씀드렸듯이 오늘 2%까지 빠졌나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2% 빠졌네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홍콩 경제 위기가 중국으로 번지고, 중국이 또 위기를 맞이해서 한국에 타격을 주면,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의 2008년도 금융위기만큼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무조건 적정한 선에서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걔네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네도 데미지를 입고, 쟤네도 데미지를 입고, 한국도 데미지 입고, 이제 일본도 경제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카산드라 얘기했죠. 일본은 13개인가 그렇습니다. 중국 25개, 일본은 13개, 일본은 14개, 태국이 16개. 태국도 좀 그렇네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신흥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경제 세계 2위죠. 이 국가가 흔들리게 돼서 매출이 줄어들어갖고 대한민국 수출 나가는 게 제한인적으로 돼버리면, 그때 한국 경제도 굉장히 위기를 실제적인 위기, 이제 그때는, 지금은 이제 금융위기잖아요. 그냥 이제 돈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실물 경제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사실은 장투나 가치투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장이 좀 안정화되고 여러 이제 리스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면서도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여건들이 아직 조성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싸리 그냥 한번 쭉 밀려버리고 그 뒤에 바닥에서 좋은 종목 찾아가는 게 좋긴 한데, 뭐 그것도 사실은 좀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미국과 중국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말은 많이 나와요. 뭐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건 벌어져 봐야 아는 거고 트럼프형 마음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는 건 홍콩 사태가 실제로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홍콩 같은 경우도 부동산 아까 제가 검색해 봤는데 잠깐만요. 홍콩도 지금 아니네요. 맞아요. 홍콩이 부동산 거품이 1위네요. 1위 맞습니다. 예. 부동산 버블 지수가 1등입니다. 자, 부동산이 버블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박살 나는 거죠. 예, 박살 나는 거예요. 부동산 거품은 경제 위기랑 무조건 연관돼 있습니다. 박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여러모로 좋지 않아요. 이 홍콩의 위기가 번져서 이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만큼은 뉴스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증시가 올라온 건 실제로 어떤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좀 잠잠했고 사실은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저 뭐죠? 말도 안 되는 테마. 예, 신라젠, HLB 뭐 이딴 애들이 막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바이오에서 약간 거품을 받았고 최근에는 정치 테마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또 구충제 또 말도 안 되는 저 뭐예요 또 흑사병 지금 또 드립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다 테마가 잡힌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증시가 살아나는 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적절한 화해 그리고 한국의 수출 증대 뭐 그 기업이 더 살아나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